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의 강력한 후보자인 한국의 FA-50 전투기가 중국의 JF-17기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1980년대 소련이 생산한 미그-29 전투기를 프랑스 라팔, 타이푼 등으로 교체하려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지시켰다. 그리 말레이시아는 기존의 FA-18과 SU-30 대형 전투기에 지원하는 경전투기로 방향을 정하고 2021부터 2022년에 경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는 사업이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지난해 말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FA-50 경전투기의 재원과 성능을 요청해왔다. 올 초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한국의 FA-50 경전투기가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될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뒤늦게 중국과 파키스탄이 말레이시아 국방부에 전투기 판매를 요청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에 인도까지 뒤늦게 이 사업에 가세하고 있다. JF-17은 중국이 소련이 제작한 미그-21을 성능 개량한 전투기로 파키스탄이 중국의 기술 지원으로 조립 생산했다. 국내의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국제 전투기 JF-17의 가격과 무장 능력 등에서 FA-50이 밀리는 건 당연하다라며 JF-17 가장 유력한 기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3전투기의 가격은 한국 FA-50은 3천만 달러, JF-17 2,500만 달러, 인도 티저스 2,800만 달러다. 인도 전투기는 올해 시제기 생산에 들어간 상태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중국제 JF-17은 가격 외에도 다기능 레이더인 어지어를 장착해 탐지거리가 160km 이른다. 또 무장으로 중장거리 미사일 및 대함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다. 하지만 FA-50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로 탐지거리가 100km 미만이다. 또 중장거리 미사일 운영을 할 수 없다. 미국의 군사 잡지 디펜스 뉴스는 FA-50이 갖는 장점으로 엔진의 신뢰도와 호환성이 높다는 평가다. FA-50은 미국 G사의 F404 엔진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F-18과 동일한 엔진으로 호환 사용이 가능하다. 또 엔진의 수명이 중국제보다 2배가량 높아 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을 꼽고 있다. 중국제 JF-17은 엔진은 러시아 제로 엔진의 수명 주기가 미국 전투기 2000시간의 절반 수준이다. 또 러시아 무기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품의 적시 납품 등이 문제란 지적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가 방위비 예산이 적어 중국제 전투기를 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카이, 경공기업계 FA-50 말레이시아 수출 정신호.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경공기업계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최근 카이에 FA-50에 관한 입찰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다. RFI는 사업 발주자가 사업자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후보 사업자들에게 요청하는 사업 역량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말한다. 보통 요청서를 받은 업체는 기술 정보와 사업 실적 등을 담아낸다. 이후 입찰 제안서 또는 공식적인 입찰서 및 평가, 협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말레이시아가 탐내는 FA-50은 T-50 훈련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세계 시장에서 고성능, 저비용 전투기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카이 관계자는 이달 초 RFI를 요청받아 접수했으며 말레이시아 항공 전투 요구사항 등을 미뤄보아 추가 RFI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경전투기 조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미그-29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을 추진, 더 큰 플랫폼을 확보하려다 실패해 경전투기 조달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초기 12기의 항공기를 구매, 향후 12년 동안 옵션 24기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공군은 미래 능력 계획의 일환으로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을 갖춘 새로운 경전투기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 추세다. 김중원 카이 사장은 지난달 6일 진행된 한국항공우주산학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경공격기 FA-50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사장은 FA-50은 고등훈련기와 전술임무기, 공격기 다 되는 멀티라면서 필리핀 12대 추가, 인도네시아 16대 추가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3. 카이, 필리핀의 경공격기 FA-50PH-12대 인도 완료. 필리핀 FA-50PH 전력화 행사 개최 필리핀 대통령 참석. 필리핀의 추가 수출 기대 T-50 해외 수출 긍정 신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지난 4일 필리핀의 경공격기 FA-50PH-12대 모듈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5일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기념하여 필리핀 공군은 앙헬레스 클락 기지에서 필리핀 공군의 날 70주년 기념식 겸 FA-50PH 최종 호기 인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위시하여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 에르가 팔요리나 필리핀 공군 사령관 등 필리핀 군 고위 장성들과 각국 무관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 인사로는 하성룡 카이 사장, 김재신 주 필리핀 한국 대사가 초청됐다. FA-50PH는 카이가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첨단 항전 장비와 무장 장착이 가능한 필리핀 수출형 경공격기다. 지난 2014년 3월 카이는 필리핀과 FA-50PH-12대 약 4.1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2대는 필리핀 공군의 조기 납품 요청에 따라 계약 발효 후 18개월 내에 이루어졌으며 잔여 10대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5회에 걸쳐 직접 비행 방식으로 인도됐다. 특히 카이는 공군 창설 70주년에 맞추어 FA-50PH 전력화를 원하는 필리핀군 요청에 따라 계약 납기보다 3개월 조기 납품함으로써 사업 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카이 관계자는 민관군 협력이 없으면 완제기 수출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방위사업청, 코트라, 대한민국 공군,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객의 조기 납품 요구를 맞출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카이는 필리핀 FA-50PH 수출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FA-50PH-12대를 도입한 데 이어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에두아르도 아니오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FA-50이 국가방위와 행사뿐만 아니라 안보 작전에도 참여했다며 FA-50은 매우 뛰어나고 정밀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수리온 헬기에 대한 관심도 표명하고 있어 초도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카이 하성룡 사장은 FA-50 도입에 필리핀 정부 인사와 군 관계자들이 카이의 사업 이행 역량과 FA-50의 성능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현지 반응을 전하며 향후에도 카이가 필리핀 공군의 전력 강화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이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필리핀 등 모두 7개국에 137대 34억 불 규모의 국산 항공기 KT-1과 T-50을 수출했으며 현재 태국, 보츠와나, 미국 등의 추가 수출을 추진 중이다. T-50 항공기 한 대 수출은 중형 자동차 1000여 대 수출과 맞먹는 효과가 있으며 금년 하반기 기종 선정이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초기 물량만 350대 17조 원 규모로 사업기간 동안 4만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미국 포함 향후 50년간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 규모는 2천여 대 1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전투기에서 장갑차까지 동남아에서 주목받는 국산 무기들. 수요에 맞춘 무기들 제안하면서 상당한 실적 거둬. 러시아, 유럽,
중국 공략 거세져 추가적 조치 필요 지적. FA-50, KT-1, 블랙폭스. 최근 몇 년 동안 동남아시아에 수출된 국산 무기들이다. 동남아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에 기반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국내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조직 활동 등이 거듭되면서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앞다투어 군비 증강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3에서 2017년 세계 40대 무기 수입국 중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가 포함될 정도로 동남아의 군비 증강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의 군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들이 동남아에 몰려들면서 수주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동남아 국가의 수요에 맞춘 무기들을 제안하면서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유럽, 중국 등의 동남아 시장 공략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